안녕하세요. 군사돋보기입니다. 앞서 우크라이나 부차에서도 도무지 입에 올릴 수 없을 만큼의 끔찍한 사건들이 발생했지만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끔찍한 곳이 있다면 아마도 마리우폴일 것입니다. 개전 이래 다른 곳들과 달리 항상 이 마리우폴에서의 전투를 논할 때면 우크라이나군에게 절망적인 상황이다, 희망이 없다, 그 정도면 지금까지도 충분히 잘 싸웠다는 어두운 말만 나왔습니다. 3월 2일 마리우폴이 러시아군에 포위된 이후 이곳에는 36 해병 여단 병사들과 아조프 연대 병사들이 외부와 고립된 채 물자까지 떨어지는 상황에서 필사적으로 싸워온 것으로 파악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난 3월 29일에는 마리우폴의 시장이 항복을 선언했다는 말이 들려왔고 36 해병 여단 503 연대가 러시아군에 항복했다는 말도 들려왔습니다. 지난 4월 4일 바딘 보이첸고 시장은 마리우폴이 90%가량 파괴된 상태라고 밝혔으며 마리우폴을 어떻게 해서든 점령해야 하는 러시아군은 체첸 전쟁에서 했던 것과 같이 무자비한 무차별 폭격을 자행했는데요. 나날이 쌓여가는 손실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꾸역꾸역 병력을 밀어넣는 러시아군과 불리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저항하는 우크라이나군의 충돌이 끊이지 않으며 마리우폴은 워낙 끔찍한 사건이 많았던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가장 처참한 생지옥이 되었다고 평가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언론에 알려지는 것과는 달리 이상한 모습들이 조금씩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시각 3월 13일 마리우폴의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의 물자를 노획해서 버티고 있는 듯한 장면을 공개했고 러시아군은 마리우폴을 함락했다고 말한 지 오래이며 점령지를 실제로 늘리고 있지만 블록 하나하나 진격할 때마다 사상자가 상당히 나오고 있습니다. 마리우폴에서 러시아군은 매일 전차 및 장갑 차량을 10여 대 이상 잃고 있다시피 하며 150명에서 200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특히 전선에 투입된 제150 차량과 소총 병사단 잔여 부대와 러시아 해군 보병대, 돈바스 반군들의 손실이 심각한 편입니다. 언론의 발표와 달리 우크라이나 36 해병여단 503 연대가 항복했다는 발표는 거짓이었고 이들은 영국 국방부에서 인증했듯이 여전히 도심지를 사수하며 러시아군을 격파하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군사평론가 카밀 갈리에프가 말한 것처럼 마리우폴의 우크라이나군은 여전히 헬기를 통한 보급을 받으며 러시아군과 지속적으로 싸우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리고 방어작전만 수행하던 마리우폴의 우크라이나군이 급기야 공세로 돌아서 러시아군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입혔다는 소식까지 들려왔는데요. 이미 마리우폴은 극심한 무차별 폭격으로 생지옥이 되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시각 4월 6일 생지옥이 된 마리우폴에서 아직도 끈질기게 저항하며 러시아군에게 피해를 꾸준히 누적시켜왔던 아조프 연대 관계자가 이 지역을 장악한 러시아군을 상대로 공세로 전환해 치명적인 피해를 입혔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최근 4월 5일부터 4월 6일까지 진행된 공세작전에서 아조프 연대 병력은 마리우폴 지역에 설치된 러시아군의 전방 탄약 집적소를 파괴했다고 텔레그램을 통해 전했는데요. 이 관계자는 아조프 연대 장교로서 이번 공격을 통해 러시아군의 탄약 집적소를 지키고 있던 2대의 전차와 다수의 장갑차를 박살내고 상당한 수의 러시아군 보병을 제거했다고 전해왔습니다. 이 같은 적극적인 공격 형태는 그동안 아조프 연대가 시가지 전투의 장점을 활용해 치고 빠지는 식의 전투를 해왔던 것과 크게 비교되는데요. 아조프 연대 이번 공세작전 성공으로 탄약 수급이 곤란해진 러시아군은 도심 진격을 멈추고 당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 러시아군은 항만 일대 아조프 연대 병력이 숨어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BM-21 다련장 로켓의 무자비한 포격과 금지된 무기 백린탄을 대량으로 쏟아붓는 너무나 비인도적인 대응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너무나 잔혹한 러시아군의 대응에 소름이 다 끼치지만 한편으로는 이토록 포격을 퍼부으면서도 아직도 마리우폴을 점령하지 못한 러시아군의 무능이 기가 막히기도 한데요. 사실 마리우폴 전투를 통해 왜 현대 시가전이 어려운지 다시금 증명되었다고 군사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도시의 건물들이 요새 역할과 함께 엄폐물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기에 침공 세력이 초타 작전을 써서 도시 대부분을 파괴해도 방어 세력은 도시 시설이 약간이라도 남아있다면 보급이 지속되는 한 장기전을 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사실 마리우폴의 우크라이나군은 계속해서 보급을 받고 있기에 잘 싸우는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군사평론가 카밀 갈리예프는 얼마 전 포위된 마리우폴에서 부상자를 대피시킨 우크라이나 헬기 2대가 러시아군에 의해 격추된 사례를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군은 아직도 러시아군이 눈치채지 못하게 포위된 도시에 헬기를 통해 체계적인 보급을 하고 있으며 이들은 러시아 방공군의 눈에 띄지 않는 확실한 경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들은 약 10m 높이에서 저공 비행하며 인가를 피하고 바다를 우회해 마리우폴 항구로 선회하며 마리우폴에 탄약을 공급하고 부상자를 실어 나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때 최대 12톤의 탄약을 조달 가능하며 최대 60명의 부상병을 대피시킬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는데요. 이 같은 일이 몇 번이나 반복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우크라이나 헬기 2대가 격추된 것은 보급을 수행하던 중 운이 없게도 귀환로에서 휴대용 지대공 미사를 든 러시아 순찰대를 만났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아조프 연대 병사들이 미니밴과 같은 차량을 끌고 다니며 노인들과 영유아들에게 우유와 빵, 감자,
통조림 등을 나눠주는 모습이 레딧에 올라왔던 사실이나 전쟁 시작되고 나서야 공유된 엔로우 대전차 무기의 껍데기가 이곳 마리우폴에서 발견되었다는 사실이 아직 마리우폴에게 보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증명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5주 이상 버티고 있는 마리우폴의 우크라이나 군들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 러시아군의 발목을 오래 잡을수록 다른 남부 지역인 헤르손 등지에서 우크라이나 군이 시간을 벌 수 있지만 너무 많은 피해가 마리우폴에 발생했던 만큼 이제는 헤르손 지역을 공격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군들이 어서 빨리 마리우폴을 구해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군사 돋보기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